산골 생활로 암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정문희. 홈쇼핑과 공연 무대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하던 그녀. 바쁜 직장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32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보다 먼저 갈 수는 없겠다. 오로지 살기 위해 도시의 삶을 버리고 선택한 산골 생활. 아침마다 산책을 가고 산에 가서 낮잠도 자고 내려오고 물도 마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산속에서 살며 삶의 여유와 건강을 함께 되찾은 그녀. 너무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 없지 않은 이상 여기 살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정문희 씨를 소개합니다. 글쎄 질문이 좀 그런데 이제 암 완전히 나으신 거죠? 네, 보통 암이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8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다 뭐 나은 거죠. 완치가 아니라 완치가 네네. 됐습니다. 네. 다 물론 힘들지만은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 암에 걸렸나라는 그 참 힘듦이 많았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네, 너무 젊은 나이에 병에 네. 걸려서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하실 얘기가요. 걸림돌이 바로 디딤돌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문희입니다. 올해로 산골 생활을 시작한 지 9년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조금 이렇게 낯설기도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학교와 직장 생활을 모두 서울에서 했던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직업은 음향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국립국악원 공연장과 홈쇼핑 방송 음향 엔지니어를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빴고 생활도 불규칙하고 끼니도 일정하지 않고 늘 잠이 부족해서 몸이 피곤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가슴에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이 만져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32살인데 암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순간 눈앞이 백지처럼 하얘졌어요.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내 모든 인생을 그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20대에 이렇게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굉장히 절망적이더라고요. 정밀검사 결과 유방암 3기 선고를 받았고 임파선으로도 전이가 이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수술, 방사선까지 해서 그 7, 8개월의 기간은 긴 터널 같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과연 건강해져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몹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고 오는 날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너무 아파서 잠이 들 수 없는 밤에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밖에. 이렇게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죽는 거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수북하게 빠져있는 머리카락들. 제가 암 환자가 됐다는 거,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회사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현기증도 나고 몸이 좀 피곤하고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무렵 저와 함께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분이 병실에 이렇게 침대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어요. 나도 재발할 수 있겠구나.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치료만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무너졌어요.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데 옆에 주무시고 계신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건강해져야 된다. 내가 엄마 먼저 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불효는 절대 할 수 없다. 그 순간에는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서울 집과 회사를 모두 정리를 하고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 산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간 곳은 좀 인제에서도 인가하고 좀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어요. 이게 산으로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는 곳에 저희 집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너무 외진 곳이라고 무섭다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걱정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엄마와 단둘이 시작한 산골 생활에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사실 인제에 그렇게 내려간 후에도 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산에 가서 참 많이 울었어요. 엄마 앞에서 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산에 다니면서 풀내음, 흙내음, 새소리, 바람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산길을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쫙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게 잔디인지 풀인지 잡초인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무심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잎사귀 모양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그 작은 꽃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풀 이름이 뭘까? 먹어도 될까? 맛은 어떨까? 이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는 산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사냐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분들에게 물어 아름아름 이렇게 막 배우다가 사냐초 관련 책을 사서 막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리로 익히고 나면 팔을 딱 걷어붙이고 딱 올라가서 이게 민들레가 맞아? 쑥이 맞아? 이게 구절초가 맞아?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취나물, 곰치 이런 사냐초를 채취를 해서 나물 반찬도 해먹고 효소도 담가먹고 서울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먹지도 않았던 사냐초가 제 주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막 이렇게 회복이 좋아진다고 느껴질 무렵 항암 치료로 이렇게 모두 빠졌던 머리가 다시 자라났어요. 그런데 치료 후에 면역력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자란 머리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도 너무 가늘고
잠을 조금만 못 자도 두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몸이 아프기 전에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머리숱을 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가늘어진 머리카락과 이 약해진 두피로 인해서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좀 아닐까. 그러다가 문득 나를 건강하게 해준 산야초로 머리를 감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최대한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산야초를 넣은 천연 샴푸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처럼 머리카락과 두피로 고민하신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이 일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오면서 누구나 살면서 하고자 했던 일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걸림돌을 만나게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저에게도 암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피해가고 싶은 힘든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멈춰설 수도 없었기에 제가 원해서는 아니었지만 힘들어도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산에서 나를 조금 더 올라서게 했던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 모습 어때요? 좋아 보이죠?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제 앞에 놓여져 있었던 많은 걸림돌들을 디딤돌 삼아 하나하나 넘어온 지금의 제 모습이 저는 예전보다 더 참 많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내 앞에 걸림돌을 전부 디딤돌로 생각을 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밝으신 그 힘 있는 얘기 잘 들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잡으셨죠? 자, 걸림돌이 바로 디딤돌이다. 강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정문희 씨의 강연입니다. 걸림돌이 바로 디딤돌이다. 공감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요? 자,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91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길을 찾은 이지영. 강연 주제 똑같지 않아도 된다의 공감 온도는 93도. 무대 위 두려움을 도전의 힘으로 바꾼 배우 오정세. 강연 주제 두려움은 나의 힘의 공감 온도는 94도. 암이라는 고난을 새 삶의 기회로 삼은 정문희. 강연 주제 걸림돌이 바로 디딤돌이다의 공감 온도는 91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강연을 하신 세 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 씨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강연하시니까. 네.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다른 외모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오정세 씨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무대 울렁증은 완전히 이제 끝난 것 같긴 한데요. 소감은 어떠세요? 사실은 어저께 긴장을 많이 했는지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정말입니까? 예, 응급실에 가서 아유, 구토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심각한데. 네. 또 여기에서 나름 좀 편하게 하고
무대 내려가니까 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풀렸는지. 아.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제 스스로도 한층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문희 씨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강연백도시에 이렇게 출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또 옆에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도 좋은 어떤 걸 이렇게 느끼고 가는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인생의 우선순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 우선순위에는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우선순위를 내 인생에서 정해놓으면은 후회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강연백도시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저분들 말씀 듣고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저런 일을 겪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거 하나부터 감사할 줄 아는 거를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강연백도씨는 삶이다. 강연백도씨는 뜨겁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백도에 끓기 때문에